전기적인 저항, Electrical Resistivity는 전기장과 전류 밀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 계수가 Electrical Resistivity죠. 이 관계는 외부의 어떤 자극, 전기장이 주어졌을 때 플라즈마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관계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입자들이 움직이니까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식, 즉 레지스티비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플라즈마, 그리고 열적인 평형 상태에서 유한한 전류가 흐르는 그러한 플라즈마를 생각합시다. 그러한 플라즈마를 이온과 일렉트론의 속도 분포 함수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즉, 둘 다 막스웰 분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유한한 어떠한 유속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이온의 유속은 UI라고 표기를 했고요. 일렉트론은 UE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다를 수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완전한 열적인 평형 상태는 아닌 거죠. 이러한 속도 분포 함수를 전자의 프레임으로 바꿔봅시다. 상대 속도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즉 UI 빼기 UE. 그리고 이후의 전개를 위해서 상대 속도의 크기가 일렉트론의 서머 스피드보다는 훨씬 작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렉트론 프레임에서는 전자의 속도 분포 함수가 완전히 막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온은 상대 속도 UR만큼 쉬프트된 막스웰 볼츠만 분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전류의 밀도는 말 그대로 각 전하의 밀도 곱하기 유속이 되겠죠. 이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때 전하 중성 상태, 즉 차지 뉴트럴리티 이 조건을 가정을 하면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잘 만족이 됩니다. 그러면 전하의 밀도의 합이 0이어야 되니까 즉 NiQi 그것이 NeQe 더해서 0이 돼야 되므로 이렇게 NiQi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전류 밀도는 이온의 전하 밀도 곱하기 상대 속도 이렇게 되겠죠. 물론 전자의 전하 밀도로 표현하면 -NeQe times UR 이렇게 전류 밀도가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이온의 전하량을 여기 G, 캐피털 G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은 당연히 -E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아이온이 일렉트론과의 충돌에 의해서 느끼는 프릭션은 퍼커-플랑크 이퀘이션에 따라서 여기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강의에서 본 식이죠. 이때 다음 줄에서 몇 가지 근사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아이온의 매스가 일렉트론보다 훨씬 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텀 1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에러 펑션 텀 이것은 크C가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대 속도 UR이 서멀 스피드보다 훨씬 작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식에 대한 small argument approximation을 적용하면 여기 아래와 같이 간단히 써집니다. 근사하는 과정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였는데요. 먼저 에러 펑션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썼고요. 아규먼트 x가 굉장히 작을 때는 이 exponential to the minus t square 이것을 이렇게 1 마이너스 t 스퀘어로 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분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즉
x 그리고 3분의 x 3승 이렇게 근사를 했고요. 따라서 x분의 에러 펑션 그것은 이 위에 있는 식을 x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1-3분의 x제곱 그리고 그것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러면 뭐 간단히 이렇게 3분의 파의 제곱근 분의 4 x 이렇게 됩니다. 즉 파라미터 x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이거는 이전 강의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온이 전기장에 의해서 느끼는 힘과 프릭션에 의해서 느끼는 힘이 서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조건을 적용을 하면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 force balance equation을 전기장 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 보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때 상대속도 UR 대신에 J over NIQI 이렇게 치환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스텝에서는 감마 IE의 정의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QI 제곱은 밑에 있는 QI 이 두 개랑 상쇄가 되고요. MI의 제곱도 분모 분자 이렇게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NE over NI는 charge neutrality에 의해서 G가 되겠죠. G. 따라서 최종적으로 전기장과 전류 밀도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고 보는 바와 같이 비례 관계에 있는데 그 비례 계수가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 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전기장과 전류 밀도 사이의 비례 계수를 통상적으로 에타라고 표기를 하고 electrical resistivity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electrical resistivity 에타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렉트론 thermal speed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온도로 바꾸어서 표기하면 전자 온도의 2분의 3승에 반비례한다. 즉, electrical resistivity는 플라즈마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이 점이 통상적인 고체의 resistivity랑은 크게 다른 점이죠. 보통 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resistivity가 커집니다. 하지만 플라즈마에서는 통상 그 반대입니다.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플라즈마 조건에 대해서 electrical resistivity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전자의 온도는 10keV, 밀도는 10의 20승 per 큐빅미터, 그리고 이온의 차지는 1이라고 합시다. 이때 electrical resistivity에 대한 표현식을 여기 두 번째 줄과 같이 바꾸었는데요. 그 이유는 E square over 4pi epsilon 제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 그것에 대한 수치 정보를 기억해서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은 1.44 곱하기 10의 9승 일렉트론 볼트 미터입니다. 그리고 전자의 질량 대신에 거기다가 빛의 속도를 제곱한 양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전자의 정지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이죠. 그 값은 0.51 메가 일렉트론 볼트 또는 10의 6승 일렉트론 볼트이죠. 여기에 C 제곱 그것을 이제 2분의 1승 했으니까 C를 곱한 셈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C로 나누었습니다. 빛의 속도 C. 이러한 플라즈마 조건에서 로그 람다는 대략 20 정도 됩니다. 퍼미티비티에 대한
수치적인 값은 8.8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롬 per 볼트미터이죠. 또는 farad per meter. 그리고 빛의 속도는 뭐 다 알다시피 3 곱하기 10의 8승 meter per second. 자, 이렇게 해서 단위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분자의 일렉트론 볼트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일렉트론 볼트의 2분의 1승. 그런데 분모에 일렉트론 볼트의 2분의 3승이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 볼트는 모두 다 상쇄가 되죠. 그리고 여기 분모에 미터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쪽에 미터가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단위는 여기 밑에 있는 볼트가 위로 올라가서 볼트 미터, 그리고 이 분모에 있던 쿨럼 C하고 그리고 per second 이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쿨럼 per second가 암페어죠. 따라서 볼트 나누기 암페어, 즉 오음입니다. 오음, 저항의 단위 오음. 그래서 최종적인 단위는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오음미터, 이게 바로 resistivity의 단위이죠. 수치적인 그런 값들을 다 곱하면은 그것은 대략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즈마는 resistivity가 금속 중에 가장 작다고 알려진 실버보다 더 작습니다. 실버의 경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m이거든요. 20도 정도 조건에서. 그러니까 플라즈마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굉장히 컨덕티비티가 좋은 또는 레지스티비티가 작은 그런 매질이 됩니다.